부, 명예, 힘 다 가진 이 시대의 서퍼왕 켈리 슬레이터. 세계적인 프로 서퍼이자 세계 챔피언십에서 11번의 전례 없는 우승과 55번의 커리어 우승을 거머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 서퍼이자 작가, 배우, 모델, 사업가, 혁신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프로 서퍼이기도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인공 파도장인 서프렌치를 개장하였습니다. 서프렌치는 총 길이가 640m 이르는 인공 서핑장으로 호일이라고 불리는 기계를 이용해 인공 파도를 생성하는데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의 높낮이가 다양해 실제 바다와 유사한 모양의 파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WSL 파운더스컵을 개최하는 등 인공 서핑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슬레이터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세계에서 매년 열리는 수많은 서핑 대회 중 최고 수준의 대회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대회 정식 명칭은 WSL 챔피언십 투어 이벤트입니다. 2월에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시작으로 서호주 마가렛 리버, 남호주 벨스비치, 브라질의 리오, 피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제이베이 등 1년 동안 10에서 12번의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1등은 만점, 2등은 8,000점씩으로 점수를 받게 되며 마지막 하와이 파이프라인에서의 대회가 끝나고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그의 챔피언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메이저 대회조차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더 시티에서 평균 10위 안에 든 선수와 이 아래 단계의 더 QS에서 상위 22위 안에 드는 선수, 그리고 추가로 2명의 와일드 카드를 획득한 사람이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더 시티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정상급 서퍼들이 비슷한 실력으로 그날의 파도와 바람, 육체적 심리적 컨디션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우승자가 가려지니 실력은 필수에 운까지 따라줘야 겨우 대회 하나를 우승할 수 있고, 그런 대회를 최소 3-4번 이상 우승하며 1년 동안 모든 대회에서 부상 없이 높은 점수를 만들어내야만 그 해의 챔피언이 될 수 있으니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챔피언 트로피 하나를 얻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대단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켈리 슬레이터는 11번이나 챔피언 우승을 거머쥡니다. 1972년 2월 11일 켈리 슬레이터는 미국 플로리다의 코코 해변에서 낚시 미끼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다. 해변에서 자란 그는 남들보다 서핑을 접하고 볼 기회가 많았고 5살 때 아버지에게 받은 핀이 달린 바디보드로 처음 서핑을 시작했다. 서핑에 흥미를 느낀 슬레이터는 그 보드에 올라선 뒤 몇 년 동안이나 같은 보드로 서핑을 했고 해변에서 살다시피 파도를 탔다. 8살 때 제대로 된 서핑보드를 가지게 됐고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인 그는 10살까지 대서양 연안을 오르내리며 연령별 대회에서 우승했고 서퍼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1984년 슬레이터는 미국 최초의 연령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2년 후 영국에서 열린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주니어 부문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듬해 호주에서 열린 퍼시픽컵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파도를 보는 눈과 천부적인 재능에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는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삼아 나아갔다. 그러던 중 1990년 세계적인 서핑 브랜드 퀵실버 회장의 눈에 들어왔고 재능을 인정받아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 계약을 시작해 그때를 기점으로 23년 동안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은 함께 서핑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땐 아무도 켈리 슬레이터가 서핑 스포츠 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는데 1990년 18살이 되던 해 프로로 전향한 뒤 첫 투어 2년 동안 그의 세계 랭킹 92, 43위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래도 기량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저 경험을 쌓았을 뿐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었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했다. 2년 후 20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최고의 자리로 향한 걸음은 시작되었다. 그는 이 명망 있는 투어에서 우승한 최연소 서퍼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슬레이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큰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아니, 무서워했었다. 그가 10대 때 수영 수업에서 한 친구가 물을 들이마실 때까지 물속에 가두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압박했고 큰 파도를 타야 하는 서핑대회 특성상 마냥 어린애처럼 거대질려 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극복해야만 했다. 물러서지 않고 꾸준히 더 높은 파도를 타는 연습을 했고 매일 그 높이를 올려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의 전성기 시절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21살 때 세계대회에서 6위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지만 다음 해인 94년부터 98년까지 ASP 월드 투어 챔피언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이뤄냈다. 1997년 5번째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슬레이터는
호주 서퍼 마크 리처드를 제치고 서핑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챔피언으로 각인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그의 행보는 각종 스포츠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서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이제 한참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때 1998년 6번째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뒤 그의 말 그는 돌연 4년 동안 2번의 대회를 제외하곤 휴식기를 가졌다. 이유는 축구와 농구 같은 주 스포츠들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서핑의 인기가 식어져갔고 그는 잠시 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서핑을 원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영화배우, 작가, 사업가로서 활동했다. 많은 서핑 영화에도 출연하였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퀵실버에서 슈트를 만드는 사업도 참여하며 많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그는 복귀했다. 복귀 후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몇 년간 챔피언 우승은 차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3년 동안 10위권 내 성적을 거두었고 2003년과 2004년에는 아쉽게도 라이벌인 아이언스에게 밀려 2위, 3위를 달성했다. 2005년 WSL 역사상 처음으로 20점을 받아 빌라봉 타이티 프로에서 그의 평생의 라이벌인 아이언스를 꺾어 7번째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그는 업적의 가장 오래된 세계 챔피언을 추가했다. 그는 어느새 15년차 베테랑 서퍼가 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에 참가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0년 슬레이터는 대회 도중 라이벌인 아이언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인은 심장마비. 1998년부터 서로 파도 위에서 피 튀기듯 경쟁하였기에 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슬픔과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월드 타이틀은 201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준 결승전 중 큐브라이드와 360 완벽한 에어와 착지를 선보이며 10점을 받아냈고 우승을 차지했다. 11번째 우승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 그는 타이티에서 55번째 시티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2019년에 47세의 나이로 세계 8위로 대회를 마치며 벤스 트리플 크라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아무리 그래도 서핑 중에 부상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 7년 제프리 스비에에서 열린 프리서프에서 배럴을 타던 중 파도에 삼켜져 보드가 발등을 심하게 타격했고 전이뼈 2개가 반으로 부러졌다. 그는 재빨리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를 찍어 치료를 받았고 그 직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회복 시간을 발표했다. 회복 후에도 꾸준히 여러 대회에 참가하였고 전성기 못지않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다. 2018년까지 우승으로만 50억에 가까운 상금을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서퍼로 알려져 있다. 서핑대회에서 주는 상금이 1억이 안 되는 걸 감안했을 때 50억은 엄청난 액수이다.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없이 우승을 한 것이다. 또한 그는 WSL 심사 기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배럴을 타는 것에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타면 장땡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속도를 조절해 무브를 하면서 최대한 깊숙하고 오래 타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야 고득점으로 반영될 수 있게 요구했다. 심사 기준을 바꿔놓은 것이다. 벌써 47세의 나이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베테랑 선수이다.